이는 긴급재난지원금 7,300여억 원의 3.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자 심리지수 등 각종 경기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며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국가도로망 건설계획 수립 시 강원권 도로에 대한 검토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연구원 장진영 부연구 의원은 권역별 국도와 국지도 5개년 계획 조사 대상 사업 건수를 보면 올해 정부의 조사 대상 사업 139건 가운데 강원권 교통망은 전체의 13%인 18건으로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역별 교통망 조사 비율은 경상권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순이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항구마다 폐여구가 방치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해양 쓰레기를 한데 모아 보관하는 집화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항구 환경 정비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욕계의 한 항구입니다. 위판장 옆 공터에 낡고 다른 폐기물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폐어구들을 대부분 개인 창고에 보관하지만 창고 규모가 작다 보니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먹다 버린 플라스틱병과 유리병 등 온갖 재활용 쓰레기가 폐그물과 함께 뒤엉켜 있습니다. 더구나 강원도에는 폐어구 수거업체가 한 곳도 없어 항구마다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양양군 남해항에 해양쓰레기 집화장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양양군이 사업비 8천만 원을 댔습니다. 남해항이 이제 국가어항이고 가장 어선 세력도 이제 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쓰레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했어요. 동해시 묵호항에도 올 연말까지 더욱 커진 집화장이 새로 조성되는 등 2030년까지 전국 항구 300여 곳에 해양쓰레기 집화장이 확충됩니다. 폐어구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어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열쇠만 주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갖다 놓고 또 이제 묵은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가 없으니까 제일 좋습니다. 집화장 확충과 달리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시도의 업체가 강원도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실에서 폐어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수거 횟수를 늘리거나 자체 처리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강릉 올림픽파크 내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섭니다. 강원도는 전기요금 절감 등을 위해 내년 7월까지 국비 등 7억 3천여만 원을 들여 강릉 하키센터와 스피드스케이트 경기장 주차장에 322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해 운용합니다. 생산된 전기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하키센터에 공급되며 전기요금이 연간 8천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 일부 지역의 해수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역별 수질평가지수 등급 현황을 보면 삼척 50천 하구와 강릉 남대천 하구는 좋음에서 보통으로, 동해연안은 매우 좋음에서 좋음으로 수질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는 전국 31개 해역을 세분화하고 5개 부문으로 해수 수질을 평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전국 지자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인구 30만 미만 시단위에서는 태백시가, 군 지역에서는 고성군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군 단위에서는 고성과 양구, 영월군이 전국 1, 2, 3위를 차지해 교통안전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30만 이상 시 지역에서는 원주가 전체 29개 시 가운데 9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강원 지역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1.51%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4.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보복운전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 도내 보복운전 검거 현황을 보면 2017년 71건에서 2018년에는 85건, 지난해에는 164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고의급제동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행 등 진로방해 57건, 협박 24건, 교통사고 14건 순이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소방관의 단순 민원 출동이 3년간 5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영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 소방관의 생활 민원성 출동은 2017년 208건, 2018년 161건, 지난해에는 2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출동 사례로는 벌집 제거가 가장 많았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살갗에 닿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어제부터 바람이 차가워지더니 오늘은 좀 춥기까지도 느껴지는데요. 오늘 아침 강원 내륙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곳이 많고요. 특히 설악산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 등으로 일부 산지에서는 영하권까지 곤두박질 친 곳도 있습니다. 이 때이른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확기 농작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어제보다 5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강릉 21도, 동해 19도, 속초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보면 내일도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춥게 느껴지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연명치료를 받다 힘들게 돌아가신 걸 아버지는 두고두고 후회하셨습니다. 나도 애들도 더 이상 고생하지 않도록 연명